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453년 10월 12일 밤 한양의 어느 저택 앞에 달빛도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곳에 30여 명의 무사들이 칼을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선 사람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며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던 38세의 한 남자였고, 그의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바로 그날 밤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좌정 김종서의 저택 문이 열리고 한명회가 가짜 편지를 들고 들어가며 좌정 대감, 급한 전갈이 왔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종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달빛에 비춰보는 그 순간, 지금이다 라는 한명회의 신호와 함께 철퇴를 든 이해가 번개같이 뛰어들어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조선 최고의 권신 김종서가 그렇게 쓰러진 것이며, 바로 그 순간부터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계유정난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남자가 죽고 나서 17년 후에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려 한양거리에 효수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때는 1415년 가을, 한성부의 한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한기, 어머니는 여주이 씨였지만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 아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난 칠삭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얼굴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아이를 키우지 않고 버리는 게 관례였고,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 아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여종이 나서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여종은 아이를 솜으로 꽁꽁 싸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며 기적이 일어나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배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다는 전설을 만들어내며 칠삭동이로 태어났지만 대업을 이룰 운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명회의 집안은 명문가였는데,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개국궁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확정받아온 인물이었지만, 정작 한명회 자신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어 종조부인 한상덕에게 의탁해 살아야 했는데, 한상덕은 어린 한명회를 보고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언젠가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명회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상하게도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졌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낙방을 거듭했으며, 과거 공부보다는 전국을 유람하며 명산을 구경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머리와 잔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한명회는 38세가 되었고, 1452년 문종 2년에 그는 마침내 과거를 포기하고 대신 음소로 관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상의 덕을 입어 벼슬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받은 자리가 개성의 경덕궁직이었고, 경덕궁은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을 관리하는 자리로 말 그대로 궁궐직이었으며 미관말직 중에 미관말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 자리마저도 감사했는데 40세가 다 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개성에는 한양에서 온 관리들끼리 모이는 송도계라는 모임이 있었고, 한명회도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며 사람들이 한바탕 비웃었고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것이었으며, 38세의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8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심정이 말입니다. 그때 한명회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는데, 바로 평생의 친구 권람이었습니다.
권람은 권근의 손자로 1450년에 장원급제한 수제였으니 한명회와는 정반대의 인생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음이 딱 맞았고 함께 전국을 유람하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원급제 후 권람은 병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의 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고 권람은 수양대군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야심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식객이 되었고 문득 한명회가 떠올랐는데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책략과 계책에는 뛰어난 친구가 수양대군에게 딱 맞는 참모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대군마마, 제 친구 중에 대군마마를 도울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명회를 소개했고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보자마자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명회도 수양대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책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복잡했는데 1450년 문종이 즉위했지만 2년 만에 승하했고 1452년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며 세종과 문종의 유명을 받은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야심이 있었으니 왕이 되고 싶었지만 김종서와 황보인이 길을 막고 있었고 게다가 동생 안평대군도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대군 마마, 힘이 필요합니다. 무사들이 필요합니다. 한명회는 예전에 충순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무관들과 교류했던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 홍달손, 양정, 유수 같은 무예가 뛰어난 무사들이었고 한명회가 이들을 하나둘 수양대군에게 소개했으며 30여 명의 무사들이 모였는데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 명을 받으면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김종서와 황보인의 경계심을 풀려 했고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동행했는데 이 여행에서 신숙주는 완전히 수양대군의 편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고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에서 권람, 홍윤성과 함께 밤낮으로 회의를 하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생부였습니다. 살생부는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정리한 명단이었는데 한명회는 조정 대신들의 성향과 능력, 수양대군에 대한 지지 여부, 설득 가능성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누구는 제거 대상, 누구는 회유 대상, 누구는 관망 대상으로 치밀하게 분류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장부에 적듯이 정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1453년 10월 10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고 한명회가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으며 수양대군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가짜 편지를 준비했고 김종서가 편지를 달빛에 비춰보는 순간 지금이다라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철퇴를 들고 내리쳤고 김종서가 쓰러졌으며 그의 아들 김승규도 당했고 계유정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명회가 준비한 무사들이 일제히 움직여 사대문을 장악했고 주요 군사시설을 점령했으며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황보인도 조급관도 민신도 모두 그날 밤 죽었고 수양대군이 경회궁으로 들어가 단종에게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영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보고했으며 어린 단종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고 수양대군의 말을 듣고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시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계획대로였고 계유정난은 성공했으며 한명회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어 경덕궁직에서 하루아침에 공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불과 1년 전에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며 비웃음 당하던 남자가 말입니다. 그때 받은 벼슬은 사복시 소윤이었는데 여전히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한명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받아 세조가 탄생했고 한명회는 다시 좌익공신 1등에 올라 우승지가 되었으며 세조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보고 나의 장량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장량은 한나라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명재상이니 세조는 한명회를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으니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를 꾀했고 한명회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리했으며 사육신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몽주의 후손 정보가 한명회를 찾아와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한명회는 듣지 않았고 정보는 한명회를 천추의 악인이라고 규탄했으며 그해 12월 한명회는 정보를 비방죄로 고발했고 정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명회는 계속 승진했는데 1456년 도승지, 1457년 이조판서와 상당군 봉군, 1457년 병조판서, 1461년 상당부원군 진봉, 1462년 우의정, 1463년 좌의정, 1466년 영의정으로 10년 만에 정승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1460년 큰딸이 세자빈이 되었는데 훗날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였고 한명회는 공신에 4번이나 책봉되었으니 정난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이었으며 조선 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2300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명회는 한강변에 별장을 지었는데 이름을 압구정이라 했으니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이었고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명나라 사신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명나라 사신을 위해 압구정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궁중에서 쓰는 차이를 빌리려 했는데 성종에게 청했지만 허락받지 못했고 한명회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간들이 들고 일어나 임금을 우습게 여겼다며 탄핵했고 한명회는 귀양을 가야 했으니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사에는 한명회의 재치와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세조와 신하들이 술자리를 가졌고 세조가 장난스럽게 신숙주의 팔을 비틀며 경도 따라해보라고 했습니다. 신숙주가 술에 취해 정말로 세조의 팔을 비틀었는데 너무 세게 비트는 바람에 세조가 비명을 질렀고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동석한 세자도 신숙주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명회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여 주상께서 정말로 화가 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 신숙주의 집으로 달려가 지금 당장 불을 끄고 자는 척 하시오. 곧 왕께서 사람을 보낼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신숙주는 한명회의 말대로 했고 얼마 후 세조가 보낸 내시가 왔는데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신숙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돌아가 신숙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세조는 피식 웃으며 그렇게 취했으니 그랬겠지 라고 말했으니 한명회의 기지로 신숙주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한명회는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는데 오가작통법을 만들었으니 5집을 한 통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였고 면리제도 창안했는데 면과 리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제도였으며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1467년 세조가 승하했고 13세의 예종이 즉위했는데 한명회는 원상으로서 어린 왕을 보필했지만 1년 만인 1468년에 예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명회의 딸 장순왕후가 낳은 아들 인성대군이 있었지만 겨우 4살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조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13세의 성종이었습니다.
1469년 성종이 즉위하면서 한명회의 또 다른 딸 공의 왕후가 왕비가 되었고, 한명회는 장인이자 원로 대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되고 자신은 두 왕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었고 한명회도 늙어갔으며 1484년 70세를 맞아 물러나기를 청했지만 성종은 허락하지 않고 궤장을 내렸으니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한 것으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1487년 12월 14일 한명회가 병석에 누웠고 성종은 즉시 내일을 보내 치료하게 했으며 날마다 신하들을 보내 문병하게 했고 병이 위독해지자 승지를 보내 유언을 듣게 했습니다. 성종의 속마음은 한명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변변치 못하구나. 아마 아들을 부탁할 것이다. 들어줘야지였지만 한명회는 사사로운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성종이 다시 사람을 보냈고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자식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임금에게 정사를 잘하라는 충고만 남겼습니다. 그날 한명회는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성종은 조정을 파하고 3일간 조제를 지냈으며 예장으로 장사를 치렀고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는 영광도 얻었으니 한명회의 일생은 영화로웠습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87년 12월 한명회가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알지 못했으니 17년 후 자신의 무덤이 파헤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고 연산군이 즉위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연산군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이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자신의 생모 윤씨가 성종의 후궁들의 모함으로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고 1482년 27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광기에 휩싸였고 갑자사화가 시작되었는데 어머니 윤씨를 모함한 후궁들을 궁중뜰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폐비를 찬성한 대신들을 모두 잡아들였으며 윤필상, 이극균, 이세좌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처벌하기 시작했으니 한명회, 정창손, 심회, 이파, 한치영이 모두 부관참시에 처해진 것입니다. 1504년 5월 11일 의금부 관리들이 청주로 향했는데 한명회의 묘가 있는 곳이었고 그들은 한명회의 관을 파헤쳐 17년 동안 땅속에 있던 시신을 꺼냈으며 그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한명회의 머리가 한양으로 실려왔고 연산군은 죄명을 써서 저자거리에 매달게 했으니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명회, 세조의 장량이라 불렸던 한명회의 해골이 한양 거리에 효수된 것입니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형벌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고 한명회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처벌받은 사람은 239명이었고 이 중 102.2명이 죽었는데 한명회, 정창손 같은 훈구파 원로들뿐만 아니라 김일손, 정여창 같은 살인파까지 가리지 않고 처벌받았으며 연산군의 복수는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도 오래 가지 못했으니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고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며 그해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이 즉위하면서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들이 신원되기 시작했고 한명회도 복권되었으며 관작이 회복되었고 다시 세조묘에 배향되었지만 한 번 파헤쳐진 무덤, 한 번 잘린 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데 칠삭동이로 태어나 거의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38세까지 과거에 낙방하고 경덕궁직이라는 미관 말직에 머물렀던 남자가, 송도계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그 남자가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하고 살생부를 작성하고 사육신을 처단했으며 4번이나 궁신에 책봉되었고 2딸을 왕비로 만들었으며 3번이나 영의정에 올랐고 세조의 장량이라 불렸고 압구정이라는 아름다운 별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화는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고 부관참시라는 치욕을 당해야 했으니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명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를 탁월한 책사이자 뛰어난 행정가로 평가하며 오가작통과 면리제를 만들어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고 말하고 세조를 도와 조선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를 간신으로 규정하는데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쿠데타의 설계자이자 명분 없는 권력 찬탈의 주역이며 사육신을 죽이고 정몽주의 후손까지 해친 냉혹한 권력자이자 엄청난 부를 쌓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명회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정치가였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다만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인물이고 수양대군의 야심과 한명회의 책략이 만나면서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으며 단종은 왕위를 잃었고 사육신은 죽었으며 세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한명회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사육신을 처단할 때,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한명회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을 것이고 어린 단종보다는 능력 있는 세조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단종 복위 운동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저없이 사육신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식의 일도 부탁하지 않고 오직 임금에게 정사를 잘하라는 충고만 남긴 것을 보면 한명회에게도 어떤 소신이 있었던 것 같고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서 영화를 누렸다 해도 죽어서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한명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치욕이 될 수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명회의 삶은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이기도 한데 칠삭동이로 태어나 거의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되었고 38세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역사를 바꾸었으며 재능과 기회가 만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구정은 오늘날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인데 그 이름이 바로 한명회의 별장 압구정에서 왔고 5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명회의 흔적은 남아있으며 갈매기와 버타겠다던 그의 꿈은 동네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1453년 그날 밤 김종서의 저택 앞에 섰던 38세의 한명회, 송도계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그 남자는 그날 밤 이후 조선의 역사를 바꿨고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아니 죽어서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한명회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한명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선 역사를 바꾼 탁월한 책사였을까요? 아니면 명분 없는 권력을 탐한 간신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명회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송도계에서 비웃음을 당한 그 순간, 수양대군의 제안을 받았을 때, 계유정난의 밤에, 그리고 사육신을 처단해야 했을 때 말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명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